옷 한 벌로 세상 보기부터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갈래는 무슨 갈래지? 이게 논설문. 그렇지, 논설문이죠.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더라? 옷 입기를 어떻게 하지? 옷 입기를 타는 입기에 필요했어. 그쵸, 뭐 유행 유행에 따르지 않고, 그쵸? 유행에 따르지 말고 그냥 옷을 꾸준히 한 옷을 꾸준히 입자. 그쵸, 맞아요. 공존하고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글이 쓰여졌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논설문이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글의 특징은 이 사회 현상, 옷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빠르게 옷을 소비하고 그것이 다시 버려지고 이런 사회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명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줘서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다라는 거. 구체적인 사례하고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거. 세 번째 특징은 이 일상 속의 현상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도출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일상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겠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옷 사는 그런 일상 속의 현실이 결국 이런 환경 오염이나 뭐 다양한 제3세계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값싸게 제공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자, 서론 부분.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입은 옷에 밀려나고 오늘 입은 옷은 다시 내일 입을 옷에 밀려난다. 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연속된 과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르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새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잠시,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 자, 여기서부터 표시해보세요.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5배나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하고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이 부분에서 미국부터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까지 묶어보시고 그 부분에 써보세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의류 소비의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다? 그치, 구매 횟수하고 구매의 량이 증가하는 이게 바로 의류 소비의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 의류 소비의 세계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던져서 이제 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겠죠, 독자들의. 자, 그리고 본론 1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무슨 얘기했어? 이게 옷 소비량이 늘어나는 그쵸, 옷 소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쵸? 이런 게 문제다. 문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사회 현상이죠.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런 옷 소비 현상의 사회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죠. 그쵸? 자, 본론 1번 들어가겠습니다.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첫 번째 뭐래요? 의료업체 간의 치료 가격 경쟁으로 점점 내려가는 가격. 그렇죠.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옷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 옷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 이게 하나의 원인이래요. 옷 소비량이 증가하는 까닭. 그래서 예를 들면 A 기업이 청바지 한 벌을 5만 원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B 기업이 같은 품질의 청바지를 4만 5천 원에 판다면 소비자는 A 기업보다는 B 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이다 라고 이 부분 뭐를 든 겁니까 지금? 그쵸, 예시를 든 겁니다. 예시. 구체적인 사례. 이 원인 1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의류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의류 산업이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라는 것이다. 노동 집약 산업이 뭐야? 집약되어 있다는 게 뭐야? 그쵸, 모여 있다라는 게 집약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 집약 산업이라는 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류 산업은 제품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제품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래. 그쵸? 많은 의류업체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렇죠. 임금이 낮은 나라라는 거. 결국 노동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입은 옷의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면 많은 옷들이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점은 결국 이 첫 번째 옷 소비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래? 그 의료업계 간의 그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그렇죠. 옷 가격이 감소했다. 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게 옷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들아 쌤이 잠깐 이야기할 부분은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단원은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 가격이 싼데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원인 두 번째가 나왔네요. 그렇죠? 두 번째 원인. 의류업체 간의 속도 경쟁 때문이래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대. 그런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의류업체는 그 기간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서 제작 기간을 줄이고요. 두 번째로 온갖 운송 방법을 활용해서 운송 시간을 단축했대요. 두 가지 노력을 했네. 그쵸? 첫 번째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했고, 두 번째는 제품을 만들고 나서 운송 방법을 여러 가지 운송 방법을 활용해서 운송 시간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어떻게 됐대? 2주 만에. 그렇죠. 2주 만에 제품을 생산해서 매장에 선보이는 의류업체까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의류업체의 옷을 전시하는, 옷을 만들어서 제작부터 선보일 때까지의 기간이 원래는 6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이제는 한 2주 만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다. 이 점이 바로 패스트 패션, 빠른 그런 옷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단락에서는 옷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 두 번째,
의류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인해서 옷 생산 기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가격도 줄고 옷 생산 기간도 줄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빠르게 옷을 사고 이 옷 소비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쵸? 속도도 증가했고요. 본론 두 번째 갑시다. 그래서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업자들이 승승장구 있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의 원동력을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속도 경쟁으로 옷 생산 기간도 줄어들고 아까 말했던 옷 가격도 줄어들어도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이잖아. 근데 소비자가 굉장히 열띠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이러한 옷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게 된 의류업체도 한박 웃음을 짓는다. 소비자도 아까 말했듯이 옷 생산 기간이 줄어드니까 유행을 빨리빨리 반영한 옷이 빨리빨리 나오는 거잖아. 최신 유행의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도 좋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의류업체도 좋았다라는 거지.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만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옷소비가 증가하는 원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러한 옷소비 증가가 과연 긍정적인 측면만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했었을 때 첫 번째 문제 뭐래? 그렇죠.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류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요.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디자인하는 데는 시간을 적게 들고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새로운 옷은 계속해서 제작해야 되니까 결국 이런 업체는 남의 디자인 도용해서 불법 제품을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규모의 한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당했고요. 이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대. 왜?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의지가 없대.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작 디자이너는 지적재산권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적재산권 소송도 하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소송의 경우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소송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디자이너도 많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독제품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다.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 도용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는 디자이너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옷이 굉장히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쉽게 소비되는 문제점. 첫 번째가 뭐래? 그렇죠.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로 인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의류업체의 케이스를 들어서, 그렇죠? 한 의류업체는 도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왜?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개선을 안 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개인 디자이너들은 지적재산권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이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해도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막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약 800점이래요. 800점.
전 세계 인구가 75명 남짓이니 한 사람당 10점 이상씩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그러나 표시하시고 그 중에 4분의 3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75%예요. 75% 쓰세요. 800점 중에서 75%나 되는, 즉 600억 점이 되는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국 태워진다라는 거죠. 75%나, 그쵸? 그래서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빠르게 생산되는 만큼 빠르게 버려진다. 엄청나게 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의 원재료인 직물은 한 해 40만 제곱킬로가 생산이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약 4번 정도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넓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중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의 양이 약 6만 제곱킬로로 제주도를 약 32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자,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뭐야? 첫 번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800억 점, 엄청난 양인데 그 중에서 75%가 결국은 버려진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 얘기했어? 옷의 원재료인 직물이 40만 제곱킬로가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만 약 6만 제곱킬로미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생산은 굉장히 많이 되지만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에서 65%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래. 그렇기 때문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요. 태우면 유해물질을 내뿜어서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쌤이 읽은 부분,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는 이거는 이 생산 이후 말하는 거죠. 생산 이후 과정에서의 그 안 좋은 점 이야기하는 거 맞죠? 아까 두 번째로 동그라미 친 거는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의 양이 많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버려지는 옷과 작물, 이미 생산된 이후에 버려지는 그 옷들이 다시 태울 때, 얘네를 소각할 때 환경오염 문제가 가속화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됐어요? 1, 2, 3?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자원의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이 오염되는데, 아까 방금 생산 이후에 환경이 어떻게 오염된다라고 했다고? 버려지는 옷과 직물 등 거기 표시하세요. 그 문장이 생산 이후에, 옷 생산 이후 환경 오염의 가속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자원의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이 오염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천연 섬유 재료인 면화는 전 세계 경작지의 약 2.5%에 해당되는 토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양,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살충제의 양이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약 16%에 달한대요. 그래서 작물로서는, 이 작물은 뭐 얘기하고 있는 작물, 무슨 작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쵸, 면화 이야기하는 거죠. 면화가 살충제 사용량이 최고라는 거야. 오케이? 맹독성 살충제는 토양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가 동식물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옷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버리는 과정에서 결국 자연이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빠르게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 옷을 소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해에 굉장히 많은 옷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5%가 버려지고 또 이 옷의 원재료인 직물 또한 굉장한 양이 생산이 되지만 그 중에서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생산 이후에도 이 버려지는 옷과 직물을 태우는데 이 유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환경 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 자원을 옷을 만드는 자원을 생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면화라는 직물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살충제의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고통받고 있다,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쉽게 소비하는 것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 디자인 도용이 된다는 사태. 그래서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바로 옷을 쉽게 소비하는 것의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이 옷을 쉽게 소비하는 것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 못지않게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있대요. 왜 사람들이 고통받을까 봅시다. 많은 의류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대요.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쵸? 개발도상국 아까 예시가 어디 나왔었어? 그래서 어느 나라 나왔어? 그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그 제품을 만든다고 했어요. 뭐 하려고? 그치, 인건비가 낮아서 인건비 노동 비용 줄이려고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했죠, 의류 산업이. 그쵸?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옷을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는 방글라데시로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대요.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더 빨리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이들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준대. 그래서 이 납품 기한이 뭐냐면 그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건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까지는 저 옷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임금은 2014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7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이 공장의 노동자들, 옷을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싼 옷을 만들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는 악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인데, 왜 쉽지 않을까? 그 뒷문장에 나오죠. 싼 가격으로 경쟁하는 옷, 더 빠르게 유행을 따라가는 옷을 만들어남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의류 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싼 가격부터 시장에서까지 이게 현재의 의류 소비 풍조, 그죠? 의류 시장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세 가지 문제점이 바로 쉽고 빠른 옷 소비 현상의 문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결론 부분 봅시다. 자, 의류 업체는
이윤을 내는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쫓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무엇보다도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안.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된다. 필요 이상으로 옷을 여러 번 산 적은 없는지, 일회용품처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의 소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인식을 해야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결 방안으로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이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야. 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재생산층의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 도움이 돼요. 그쵸. 그래서 결국 여기서 누가라는 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이 가. 누가는 이제 그 개도국, 그쵸? 사람들이겠죠. 개도국 사람들이 어떤 과정? 여기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첫 번째로 지적 재산권 침해, 두 번째로 환경오염, 세 번째로 기업의 노동력 착취. 이런 과정들, 그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진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업의 것을 카피한 것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떤 과정,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나? 세 번째로 기업의 노동력 착취. 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기업이, 예를 들면 뭐 자라라는 기업이 이 개도국, 뭐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을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서 옷을 만든 것은 아닌지, 뭐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을 발생했는지를 따져보고 사라는 얘기야. 왜? 이런 것이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자라에서 옷을 사는데 이 옷이 방글라데시 아이들의 이 3시간씩 자면서 만든 옷이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자라라는 옷을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불매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관심을 가져야 기업들이 윤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왜? 소비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신이 사용한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소비자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이었고, 세 번째 해결 방안. 옷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이를 고려해서 옷을 소비해야 된다. 이 정보만 확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뭔가 안 좋은 일, 뭐 어떤 자라의 디자이너가 뭐 H&M의 디자인의 옷을 카피했어. 그럼 자라 거 사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바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이 된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엔 옷이 더 비싸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옷에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옷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고려를 해서 옷을 소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옷을 소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일일이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전 세계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깨닫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그 공정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한옷 입기를 실천을 하자. 그렇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하자.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겠죠. 여기서 공존과 상생은 이 인간 다른 사람들 그 개발도상국 그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의 공존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 환경과 인간의 공존과 상생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 두 가지와 함께 상생을 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본문은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문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따르기 위해서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다. 패스트 패션. 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의류업체는 새로운 옷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 남의 디자인을 도용하고 환경오염 측면, 노동력 착취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패스트 패션, 의류를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그 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고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는 해당 기업의 생산 과정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옷의 정보를 고려해서 이러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옷을 구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방안이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이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번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는 뭐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 사실 이런 문제보다는 너희가 나올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가 값싼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오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이런 어떤 뭐 보완한 부분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볼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359쪽 뭐 이것도 그러니까 너 페이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음 뭐 3의 문제와 관련된 책이나 글을 읽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이것도 뭐 크게 볼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토론할 겁니다. 토론하기 전에 잠깐만 끊고 갈게요.